자, 입체화학과 식품영양,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구조식은 아니요, 분자식은 같지만은 구조식으로 써보면은 다른 물질이다. 자, 이성질체. 그 이성질체 종류에서도 입체적으로 표현해야만 우리가 이성질체이다는 걸 확인하기가 쉬운 입체 이성질체가 있다. 입체 이성질체가 있다. 자, 앞쪽에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타리도마이드. 자, 이성질체 타리도마이드가 끔찍한 약이었죠. 이 끔찍한 약이 왜 이성질체가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자, 오른손 거울에 비추면 왼쪽과 같이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해서 이것이 거울상 이성질체? 뭐 어찌됐든지 물질이 분자식은 같지만은 물질은 다른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약효과를 발휘했고 반대편의 물질은 아주 사람의 신체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혈관을 못 만들게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자,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물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조가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구성 성분 조성이 어떤지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론적으로 가능한 유기화합물의 수는 무한하다. 이미 수백만 종이 합성되었거나 천년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데 분자식으로 쓰면은 분자식은 분자가 어떤 원자로 그리고 몇 개 개수로 분자가 만들어졌는지 표현을 해주는 하나의 식이다. 그런데 이 분자식으로는 정확하게 중요한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식을 하나 쓰자.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구조식입니다. 자, 구조식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자, 왜? 구조식은 분자 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각 종류 원자 종류와 원자 수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자들의 어떤 결합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정보를 나타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구조식을 써라. 그럼 대표적인 예로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써보면 다르다. 구조식을 쓰든 안 쓰든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이 다르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같은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요. 동명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골격 이성질체는 다뤄봤습니다. 교재에 골격 이성질체 이 페이지 기록한데 골격 이성질체는 자, 입체 이성질체하고 구분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골격, 물질의 구조식을 2차원 공간에 흙판에 종이 위에 쓰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물질이 다르다는 걸 확인이 가능한 이성질체이다. 그걸 골격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격 이성질체 대표적인 게 위치 이성질체하고 작용기 이성질체로 구분을 작용기 이성질체로 구분을 했다. 자, 위치 이성질체가 어떠고 작용기 이성질체가 어떤 거냐? 얘를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입체 이성질체는 3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해야만 사실 구분이 쉽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은 3차원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2차원 평면의 흙판에 서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 이성질체를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그게 기하 이성질체와 형태 이성질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들의 공간 배양이 다르다. 그래, 공간 배양이라는 얘기는 3차원 공간으로 3차원으로 그림을 표현을 해야만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다. 확인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격 이성질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C6H14 헥세인, 헥산이라고 그러는 유기물질, 탄소수소로 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5개의 골격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것을 그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힌트를 드린다면 탄소를 하나의 연속 사슬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을 해라. 일직선으로. 우리가 가로쓰기가 일반적으로 세로쓰기보다는 가로쓰기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쓰기 방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로쓰기를 하는 것을 하자. 자, 이 이성질체 찾을 때 세로로 이렇게 써가지고 찾으려고 그러시면은 조금 힘들고, 우리가 포도당의 사슬 구조를 고리 구조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세로 쓰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고리 구조를 만들 때는 그렇게 세로로 쓰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면은 쉽기 때문에 세로로 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로쓰기를 하기 때문에 탄소, 자, C6H14 그랬으면 탄소 6개를 이렇게 가로쓰기로 일직선으로 하나 물질을 만드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탄소 하나를 떼어내세요. 1번에서 탄소 하나를 떼어내 가지고 격가지를 붙이겠습니다. 격가지는 붙이는데 처음과 끝에 격가지를 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왜? 똑같은 물질입니다. 표전 이런 직선형과 똑같은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격가지 하나씩 붙이는데 탄소를 번호를 매기면서 격가지를 붙여보면은 쉽습니다. 격가지가 붙은 탄소 번호를 작은 숫자로 격가지를 매겨라. 작은 숫자로 매기다 보면은 나는 앞에서부터 세서 두 번째 격까지 붙였는데 뒤쪽에서 세어서 두 번째 격까지 붙여도 같은 물질입니다. 그냥 앞이고 뒤고 상관없이 격까지가 붙은 탄소 번호를 작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이다. 그리고 격까지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이고 나서 이제 격까지 하나는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격까지 2개 붙여보세요. 또 격까지 3개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5개 골격 이성질체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위치 이성질체의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이 브롬이 수소 자리에 브롬이 치환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치환된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치환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치환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중결합을 이렇게 직선을 끄면은 이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아래쪽 부분과 위쪽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트랜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트랜스퍼 그러잖아. 여기 있는 걸 저기로 이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2호선으로 트랜스퍼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면은 반월당에 가면은 트랜스퍼 할 수 있죠. 그 말이에요. 자, 같은 편의 브롬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시스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시스 들어보셨죠? 영어로 the same side 같은 쪽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브롬이 반대쪽이죠. 이중결합의 아랫면과 윗면 반대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트랜스 지방산 들어보셨죠? 바로 이 트랜스 지방산이 이와 같이 서로 반대편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치환되어 있는 지방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은 브롬이 되어 있는데 시스 트랜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작용기 이성질체입니다. 자, 작용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 작용기가 여기에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탄소, 이 포화탄소를 알케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를 알켄이라고 부르고, 삼중결합 가지고 있으면은 알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각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걸 벤젠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작용기 이름으로는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렇게 이름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 그러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향기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향기가 나요. 이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향기. 그래서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벤젠링이다. 대표적인 게 여기 벤젠링의 수소 자리에 메칠기가 치환되어 있다. 이게 토루엔입니다. 가솔린의 주성분입니다. 토루엔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 COOH 이걸 카복실릭 애시드 우리말로 카복실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CH3COOH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 우리가 먹는 식초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CHO 그러는 이 기를 알데하이드 기라고 그럽니다. 알데하이드. 자, HCHO 예로서 이건 폼알데하이드입니다. 방부제로서는 포르말린 그러는 물질입니다. 방부제. 그 다음 CO 이중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영어로 키톤 혹은 케톤기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CH3COCH3 자, 이름이 아세톤입니다. 여러분 매니큐어 지우고 할 때 쓰는 아세톤이에요. 여기에 CO 키톤기를 가지고 있다. 케톤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알코올 OH 알코올기 예로서 CH3CH2OH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그 다음 탄소, 산소, 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에터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여기에 CH3CH2 산소 CH3CH2 그러니까
CH3CH2가 에틸기라고 그래요. 에틸기가 두 개가 있는 에터다. 이래서 다이에틸 에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에 마취제로 일반적으로 마취제로 사용한다. 에터 지방 추출, 지방을 잘 녹여냅니다. 그래서 지방 분석을 할 때 이 에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아민 NH2 CH3NH2 메칠아민 아민기 아미노산 아미노기 NH2하고 카복실산 COOH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자, 지금 얘기한 이 작용기를 왜 지금 얘기를 하냐? 이 작용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화학 반응이 다 이 작용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작용기는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입체 이성질체에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 오른손, 왼손 거울에 놓으면은 거울상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포개보기 위해서 오른손, 왼손 장갑 가지고 포개보면은 포개집니까? 안 포개져요. 다른 물질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물질이 COH 카복실 산기 가지고 있고요. 수소, 메칠, 알코올기. 요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4개의 치환기가 종류가 다 다르죠. 여기도 똑같아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락틱애시드, 유산입니다. 젖산입니다. 젖유자서요. 유산균 발효시켜가지고 얻었는 거, 그게 유산입니다. 요 젖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젖산은 젖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와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거울상이다. 분명히 거울상인데, 포개보면은 안 포개져요. 물질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물질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도 젖산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몸에도 젖산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젖산 발효시켜가 유산균 발효, 유산균 음료, 거기에 발효시켜서 나온 젖산이, 유산이 오른쪽 것일까, 왼쪽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제를 하나 냅니다. 분명히 물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젖산 발효에서 얻어지는 거고, 하나는 우리 몸에 아주 근육통을 일으키는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은 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단독 물질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젖산이 있고요. 유산균 발효시켜서 얻어질 수 있는 젖산은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몸에서 우리가 생성될 수 있는 젖산이고, 유산균 발효는 반대편입니다.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포도 속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주석산입니다. 주석산 들어보셨죠? 자, 주석산이 이렇게 COH, 탄소, 수소, 알코올, 그 다음 COH. 자, 이 물질이 주석산인데,
주석산이 보세요. 여기에. 자, 이거와 거울상 관계에 있는 주석산. 그 다음, 이거와 거울상 관계에 있는 주석산. 지금 우리가 1, 2, 3, 4 이렇게 4개 주석산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밝혀져 있어요. 그럼 1과 2는 거울상 관계, 3과 4는 거울상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거울상 관계인 걸 포개해 봐서 포개지면은 같은 물질이에요. 동일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주석산 예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1과 2는 포개면은 포개져 버려요. 3과 4는 포개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석산 4가지 이성질체를 그렸지만은 2개는 포개진다고 그러면 동일한 물질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석산의 이성질체가 몇 개가 존재하냐 하면 이거는 같은 물질이다. 1, 2는 같은 물질이야. 주석산 이성질체는 하나, 둘, 3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포개지는지 안 포개지는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래 포개해 봐야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 여러분, 지금 봤을 때 이 평면의 2차원 공간에 기록한 이 주석산이 이 1번, 2번이 포개진다는 게 안 떠오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죠? 바로 이게 입체 이성질체야. 그럼 이게 포개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자, 여기에 거울 놓으니까 거울상 관계고요. 그 다음, 여기에 거울을 한번 놔보세요. 상하 거울상 관계죠. 이거는 거울상 아니죠. 맞죠? 이렇게 상하, 좌우 상하 거울상 관계에 있는 이거는 포개면은 포개집니다. 그걸, 자, 이렇게. 자, 어디 180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걸 180도 돌려 가지고 포개해 버리면 실제로 같이 포개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디 자, 좌우 거울상이냐? 그다음에 상하도 거울상이냐? 상하, 좌우 다 거울상이면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포개집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아마 저 뒤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입체 이성질체를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아까 지금 젖산, 유산도 분명히 거울상이니까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그냥 젖산 어떤 종류 젖산입니까? 물질 2가지 종류 존재한다 했잖아. 물질이 다르면 이름도 다르게 붙여줘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주석산 4개 이성질체 있는 줄 알았더니 2개는 포개지니까 3개 이성질체 있잖아요. 그럼 3개 이성질체 그냥 주석산 구분 안 되지. 이름을 다르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제 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예로서 여기에 탄소에 결합 치환되어 있는 작용기가 치환기가 자, CHO 알데하이드 하나, 수소 OH 알코올기 CH2OH, 탄소에 결합 치환되어 있는 4개 치환기가 종류가 다 달라. 이런 탄소를 우리가 카이랄 탄소, 부재 탄소라고 설명을 했잖아. 이 부재 탄소가 존재하면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아까 같이 포개해 봐서 포개져 버리면은 거울상 아니고, 아시겠죠? 첫째 조건이 이 카이랄 탄소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카이랄 탄소 맞죠? 그럼 이거의 거울상 관계를 지금 여기에 거울 두면은 자, 이렇게
거울상 이성질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이 물질이 이름이 그리세르알데하이드입니다. 그리세르알데하이드 됐습니까? 그리세르알데하이드일 때 거울상 이성질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자, 이름을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정할까? 자, 여기에서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이 OH 알코올기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알코올기가 오른쪽에 와 있면은 D, 왼쪽에 와 있어서 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알코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알코올기가 오른쪽에 위치했고 이거는 왼쪽에 위치했잖아. 맞죠? 자, 오른쪽을 D, 왼쪽을 L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수님 D가 뭐고 L이 뭡니까? 이거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영어에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쉽게 알아듣고 좋겠는데 이거 이런 명명할 때 독일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D, 텍스트 로테토리얼이에요. 영어로 라이트입니다. 자, 오른쪽 D, 오른쪽 레버 로테토리 L. L은 영어로 레프트하고 같네. 그죠? 자, DL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DL.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자, 넘어가서 앞쪽에 뭐를 자, 이거 락틱 애시드 유산이다. 뭘 기준으로 한다? 알코올기를 기준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와 있죠? 알코올기가 여기는 왼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D 락틱 애시드. 이건 L 락틱 애시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성질체 표현. 여기 했네. DL. 자, 알코올기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 오른쪽 덱스트로테토리 D 락틱 애시드, 왼쪽 L 락틱 애시드. 오케이. 젖산, 유산, 거울상 이성질체를 DL로 표현하고서 각각 존재하는 음식 등으로 설명하세요. 음식으로. 김치 새콤하게 유산균 발효 많이 일어났다. 그 김치 속에 들어있는 젖산, 유산이 D일까 L일까? D일까 L일까? 중간고사 문제 내야 되겠다. 됐고. 그 다음 이제 DL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DL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자, 이렇게 RS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기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알코올기도 없어. 이제 그럴 경우는 DL 이것 가지고는 안 통해요. 이제 그때 쓰는 자, 우리가 약속입니다. 이거 저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고 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작용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 우선순위가 낮은 작용기. 자,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 이거 기준을 뭘 가지고 기준을 잡을까? 자, 이거 약속만 하면 되잖아. 그죠?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자, 그걸 하나 기억을 하시고, 원자 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가 1번이다. 그 다음,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이 가장 작잖아.
맞죠? 1번이 수소지. 수소 딱 나오면 수소가 우선순위로는 가장 저 밑에 미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약속이 있다. 자, 우선순위가 1, 2, 3, 4 1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번이고 3번이고 4번. 그래 4번은 수소가 있으면 제일 4번이 수소가 있다면 무조건 4번이 수소야. 원자번호 1번이니까 우선순위 가장 낮잖아.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4번을 내 눈에서 가장 멀리 저쪽으로 두고 나머지 3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무지개 색깔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면은 빨주, 노, 초, 파남보. 자, 이게 가장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가 가장 1번이죠. 1번. 그 다음 2번은 이거. 3번 노랑이죠. 우선순위가 이게 가장 하고 요게 수소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나 반대편으로 여러분들이 봅시다. 자, 우선순위가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순위 가장 낮은 수소를 제일 멀리 보내고 남아있는 우선순위가 큰 순서가 1번, 2번, 3번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 바로 이거야. 렉투스. 자, 렉투스에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도는 시계 방향이면은 R. 렉투스. 반시계 방향 시니스트에서 S야. 이거 RS는 독일어에서 또 왔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에서 왔어. 라틴어에서. 자, 그러면 이제 DL 아니고 RS로 기호를 적어줘야 되는 자, 이런 이제 물질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R을 렉투스 오른쪽 혹은 시계 방향, S 반시계 시니스터 반시계 방향.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정한다면 영어로는 라이터, 독일어로는 덱스트로테토리 D, 그 다음 라틴어로는 렉투스 R. 됐습니까? 렉투스 영어로 라이트와 똑같네? 그럼 오른쪽을 우리가 지금 이제 R 그러니까 DR 이렇게 DR 라이트 DR 라이트 외우면 나머지 LS 레프트 LS 레프트. 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겁니다. 자, 이성질체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카이랄 탄소, 그 탄소의 치환기 4개 종류가 다 다른 탄소에 결합한 각 작용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앞쪽에 우리가 작용기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작용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작용기를 대부분 수소 결합돼서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번호 1번이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작용기를 관찰자로부터 먼 쪽에 두고 분자를 바라보고 이때 남아있는 3개의 작용기가 한 평면에 있을 때 관찰자가 보이게 만들어주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용기로부터 순차적으로 낮은 작용기로 눈을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시계 방향이면은 R, 렉투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오른쪽이라고 표시하고 반시계 방향이면 라틴어로 시니스터, 왼쪽 이런 S로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성질체 그리고 RS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D, L 표현도 나오고 RS 표현도 나올 거야. 자, 그걸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 방법은 이 RS는 누가 주장을 했나 하면은 칸, 잉골드, 프레로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명칭을 쓰자라고 주장한 방법을 지금 세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규칙 1, 2, 3.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타리도마이드입니다. 자, 이 타리도마이드가 어디에, 타리도마이드의 카이랄 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랄 탄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RS 두 가지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까? 꽤 복잡한 문제 같죠? 이거 문제 낼까? 아니면 여러분들 과제를 낼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는 이름도 다르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까지 어떻게 다르게 불러줄 것이냐? 이름 앞에 이와 같이 D, L, 뭐 R, 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름 앞에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성질체 이거 전부 다 우리 먹고 마시는 음식, 의약품, 식품 영양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결코 물질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네.